듣고 나면 너도 심리학자처럼 생각하게 될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 심리마스터 김서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숨어있는 우리의 심리.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마음의 퍼즐을 맞춰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더 숨을 쉬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지적 감성을 살짝 톡하고 자극해줄 알고 보면 쓸모있는 심리학 잡학사전. 저는 알쓸신잡의 심리마스터 김서정입니다. 지난 1화에서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착각, 바로 후광효과를 다뤘죠. 겉모습이 좋아 보이면 그 사람의 다른 부분까지 괜찮게 느껴진다는 현상이었는데 혹시 듣고 나서 주변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된 분들도 있으셨을까요? 저는 방송을 마치고 나서도 나도 저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몇 번이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서 우리가 가진 기대가 실제로 현실까지 바꾸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현상을 이야기해 보려 해요.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들어보면 이거 내 얘기잖아 싶을 정도로 와닿을 거예요. 바로 자기충족적 예언입니다. 이번에도 심리 잡학사전으로 개념을 쉽게 풀어본 다음 마음의 메모로 청취자분의 사연을 함께 읽고 마지막 무의식 잡학사전에서는 간단한 심리 테스트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쓸신잡의 첫 번째 페이지를 천천히 넘겨볼까요? 오늘의 심리 잡학사전 코너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자기충족적 예언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딱딱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너무 자주 나타나는 심리현상이에요. 자기충족적 예언은 내가 어떤 결과를 예상하면 그 기대 때문에 내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이 결과를 바꿔 결국 예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발표를 잘 못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는 작아지고 불안정한 시선에 더 긴장이 되죠. 그러다 보니 발표가 엉성해지고 결국 역시 나는 발표를 못하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이번엔 앞부분 한 문장만이라도 실수 없이 말하자 라는 생각을 하면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시선을 맞추려 노력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발표도 잘 흘러가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죠. 이러한 자기충족적 예언은 교육심리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는데요.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이 효과는 타인의 기대나 믿음이 한 사람의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를 연구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교사들에게 실제 결과와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몇몇 학생들의 이름을 알려주며 이 아이들은 곧 학업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잠재력이 높은 학생들입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8개월 뒤 교사들이 잠재력이 높다고 믿었던 학생들이 실제로 다른 학생들보다 지능 점수가 크게 향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일까요? 교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잠재력이 높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냈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긍정적인 기대와 행동이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자신감을 높였고 결국 실제 성적으로 이어진 것이죠. 반대로 넌 원래 그런 애야 라는 낙인은 학생이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정말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반대되는 골렘 효과라고 부릅니다. 결국 자기충족적 예언은 단순한 심리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매일같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생활 속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스스로에게 거는 기대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마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동아리 회의에서 처음부터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의견을 잘 못 내 라고 스스로 규정해버리면 실제로 발언 기회를 놓치게 되고 결국 회의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게 되죠. 그럼 주변 사람들도 저 친구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다음번에도 굳이 의견을 묻지 않아요. 이게 반복되면 스스로도 점점 위축되는 거죠. 반대로 나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은 꼭 해본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질문 하나를 준비하면서 회의에 집중하게 되고 실제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요. 그러면 주변에서도 저 친구도 의견을 잘 내네 하고 기대가 달라지고 점점 더 활발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작은 말 한마디, 아주 소박한 목표 하나가 나 자신을 다르게 행동하게 만들고 그 행동이 현실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충족적 예언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표현 나는 맨날 이라든지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이 사실은 나의 미래를 조용히 설계해버린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걸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충족적 예언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일화나 고민을 나누는 마음의 메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통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공대생입니다. 사실 1학기 내내 발표가 너무 두려웠어요. 첫 OT 때 선배가 장난으로 얘는 조용한 편이라 발표는 다른 사람이 해야지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박혀 있었거든요. 그 뒤로 회의 때마다 말이 잘 안 나오고 발표 자리에서는 늘 PPT 넘기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자기충족적 예언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제 마음가짐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발표를 못한다 대신 나는 발표 마스터다 라고요. 이후 학과에서 조별과제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발표를 맡았습니다. 발표 당일에 많이 떨렸지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한 문장들을 차분히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떨림이 한결 줄었고 발표가 끝난 뒤 팀원들도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아직 발표라고 하면 여전히 떨리지만 이제는 나는 연습 중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자기충족적 예언의 힘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네요. 다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부정적인 결과로 굳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것. 결국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연 속 청취자처럼 아주 작은 목표부터 잡고 시작하면 그 작은 성공이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다시 자신감으로 쌓여갑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나는 늘 못해 라는 말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방송을 계기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셨으면 해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즐기는 무의식 잡학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제 연구에서도 쓰이는 심리검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자기 효능감 검사인데요. 먼저 자기 효능감이란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와 같은 자기 믿음을 뜻합니다. 자기 효능감 검사는 각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평가해서 점수를 합산해요.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어떤 상황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다는 의미죠. 이 검사는 심리학 연구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번역돼 쓰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전부 읽기엔 길기 때문에 예시로 두 문항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둘째, 나는 어떤 일이 닥쳐도 목표를 이루겠다는 확신이 있다. 여러분은 이 문항에 각각 몇 점에 해당하시나요? 이런 문장들에 스스로 1에서 4점으로 표시해보면 나의 현재 자기 효능감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방송이 끝난 뒤 직접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검사를 해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그 기대가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 선명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 여러분의 자기 효능감 지수는 어떤가요? 삶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곳,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이곳 알쓸신잡에서는 오늘 자기충족적 예언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일상 속 심리를 깊이 알고 싶다면 다시 또 방문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유튜브와 다우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황수빈 PD, 저는 심리마스터 김서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기분